점차 빈번해지는 재난 재해, 알아야 이겨낼 수 있다. 본격 위기 탈출 코너, 극복 기후재난. 올봄에는 초미세먼지와 산불의 영향으로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흡기 질환 예방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전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김소리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산불, 대형 산불이 이제 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영향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람을 타고 화재 연기가 멀리 퍼지면서 경북 지역의 주민분들은 물론 또 소방관들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화재 이후에는 어떤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에 위험이 되나요? 이 산불과 같은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연기 안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 사실 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점막에는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좀 특히 주의해야 하고 대표적인 물질을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좀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2.5 마이크로 미만의 초미세먼지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화재 동안에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 미세먼지가 폐에 굉장히 깊게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음. 일단은 이 호흡기 질환의 유발 원인 중에 대표 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예. 이 화재가 있게 되면은 이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일산화탄소라는 그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는 공기가 생성되는데, 일산화탄소는 이 예전에 연탄 중독이라고도 알려졌던 예. 독성이 있는 공기거든요. 이 체내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기 때문에 화재 동안에도 그렇고 화재 이후에도 이 농도가 높은 경우에 노출이 음. 된다면 호흡기 건강을 포함한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산불과 같은 화재에 있어서는 나무와 같은 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나오는 다양한 탄소 입자와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점막 염증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부 물질들은 이 휘발성 물질, 벤젠, 톨루엔들과 함께 발암 물질로도 이미 WHO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서요. 예.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에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불이 진화됐다 하더라도 대기 중에는 네.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뭐 유해 물질들이 네네.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네, 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우리 주변에서는 뭐 이런 산불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이렇게 되면 일단 화재를 예방하는 게 가장 선제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요새 조금 더 강조돼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연기 감지기나 정기적 점검,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와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방법이 어떻게 보면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의 그 처음이고요. 예. 이제 안타깝지만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이제 이 화재 동안의 예방법과 화재 이후 예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화재 동안에는 일단 연기가 퍼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를 하려는 곳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이동할 때는 가능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소화기로 빨리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불길이 큰데 무리해서 그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빨리 119와 같은 응급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옳겠고요. 또 대피를 할 때는 이 출입문을 확인을 해서 불길이 마구 번지지 않도록, 음. 그리고 번지지 않는 경로로 이동을 해야 이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흡입 화상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게 어. 되거든요. 예. 그리고 화재가 일어난 다음이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시즌이 될 텐데요. 화재 후에는 화재 장소에 있었기만 하셨어도, 음. 다른 증상이 없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 호흡기 증상이 좀 미비하더라도 나타난다면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전문의의 그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후 이제 이 화재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깨끗하게 연기와 유해 물질을 청소를 하고 공기정화기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음. 이제 이후에는 이제 잔여 불씨나 또는 다른 곳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연기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뭐 네네. 인근의 주민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공기에 오랜 음. 시간 동안 노출이 됐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한번 기관에서 네네. 검사를 받아보는 게 받는 게 좋겠다고 필요하죠. 예,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네. 혹시나 뭐 호흡기 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좀 증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네.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네. 이런 화재나 재난을 겪고 나면 이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사실 본인 몸에 신경 쓰기가 힘들지만 음. 사실 이미 호흡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즉시 병원에 가서 본인한테 알맞는 진료와 처방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나 또는 기관지 내시경과 같이 좀 더 정밀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저로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천식이라던가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밖에 뭐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던가 음. 굉장히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만성적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질환 자체에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음.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입원을 하셔야 하는 분은 입원을, 또 외래로 정기적으로 오셔야 할 분은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내려질 거고 알맞는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집에 오셔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휴식을 취하는 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하고요. 예. 수분 공급이 많이 되는 것이 몸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난 지역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기가 좀 더 깨끗하고 좀 정리가 된 곳으로 옮겨서 이 휴식을 하시는 것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필요하겠고요. 네. 또 간과하시기 쉬운 게 이 재난 이후에는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더라도 증상이 남아서 지속되거나 또 악화되는데 다시 재방문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사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증상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만성질환으로의 이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방문, 그리고 또 언제 정기적으로 오시라라고 지침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좀 따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이 대기질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멀리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우리 왜 미세먼지 심한 날에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마스크 그렇죠.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호흡이 많이 곤란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예. 마스크 착용은 사실 그 재난 지역에서는 약간 기본적인 보호 장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불로 인한 뭐 네네. 그런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봄이 네.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꽃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네네.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봄철에 맞아요. 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봄은 사실 굉장히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문제는 이 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건조한 공기가 또 함께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 네. 하필 그 안에 이 미세먼지와 황사의 농도가 쉽게 높아지게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봄철에 나무 꽃가루들의 농도가 또 높아지면서 기저로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네. 알레르기 소인이 있거나 이미 꽃가루에 감작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 계절이 다가오면 본인 몸이 마치 그 달력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그렇죠. 날짜를 알려주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제 너무 심한 날은 사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고는 있고요. 네. 미세먼지와 황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청이나 각 지자체의 기상청에서 사실은 이 예보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외출 일자나 뭐 야외 활동의 그 정도를 좀 결정하신 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만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즉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본인이 평소에 드시던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서 또 흡입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유지를 하셔서 본인의 봄이 그 병 자체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걸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실내 공기가 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 네. 미세먼지나 꽃가루의 농도가 높다라고 알림이 나온 날은 음. 사실은 환기를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기를 좀 피하
피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 창문을 열고 좀 환기시켜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실내에서는 습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가 지나치게 건조하지만 이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호흡기 점막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보호 장구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마스크 착용이 정말 유용한데요. 네. 이 마스크만 착용함으로써도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증상 그리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정말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이러한 먼지나 황사 그리고 꽃가루로부터 일단 보호 장구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겠고 정기적으로 그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분들,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 약 놓치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도 이 건강한 봄철 호흡기 관리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김소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